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효원님. 월세 상승에 따른 강남 제외 타 지역 원룸 오피 상승 시작은 임사자 부활 때부터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에 이효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사자 부활을 하면서 무언가 특정 규제 완화가 나타난다면 이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겠지만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임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장기 임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소형주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신문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소형주택 그리고 정부가 그때 나오는 그 규제 완화책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지역 또는 대상 상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트리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내 것이 안 팔려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찰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효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사자 부활이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서 관찰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신문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도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이렇게 계속 매주가 나오는 신문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직전에 나왔던 기사, 전달에 나왔던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또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받도록 할 건데요. 자, 송추님,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 움직임들 지금 시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미 머릿속에서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언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 기다림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트리거 현상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죠. 구축 아파트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량 부족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장 그다음에 정부 역시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신통기획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타 다른 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려는 구축 아파트 움직임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단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아파트들은 다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부보다는 어차피 단계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디가 좋냐 재개발이 그나마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네요. 자, 서울 강북구 신축 30평대 사서 실거주하면서 수익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양이나 수지 쪽 구축 20평대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데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회사가 강남에 있고 차익이 조금 남는 걸로 지방갭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시장 상황과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북구 신축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면서 수익이 좀 낮죠? 강북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대입니다. 자, 근데 본인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안양이나 수지 쪽 구축 20평대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신축 30평에서 신축 구축 20평대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왜 그러냐? 30평대 살던 분들이 20평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안양이나 수지 쪽의 구축이 조금 더 가격대가 강북구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투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보다 더 먼저인 것은 실거주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거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30평대에서 20평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냐? 그 회사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북의 신축 아파트를 팔아서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간다면 지금 안양이라든지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일단 동일한 평형대 30평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익 부분이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마음대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가 되어야 좀 그나마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갭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자체는 지금 당장 강북 쪽을 팔아서 안양이나 수지 쪽으로 가서 차익을 조금 남는 걸 가지고 지방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투자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실거주장을 조금 더 내가 괜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나 전세갭이 많이 붙었네 라고 했을 때 전세갭 투자를 들어가는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아니면 후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 방법을 본인에 맞춰버리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앞에 놓지 말고 뒤로 놓고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볼 줄 아는 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혜원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양과 수지 쪽에 가격대가 현저하게 떨어진 곳, 직전 신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가격의 폭이 크게 벌어져 버린 곳들로 내 집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사실 뭐 강북이 좋냐, 안양 수지가 좋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의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가 그때 시점에 들어가라. 이게 좀 더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노포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항상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맨 앞에 놓지 마라. 맨 앞에 놓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흐름이 너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